운명적인 사고. 2017년 12월 13일 섬서성 위린시 칭젠현에 어둠이 깔리고 비극이 닥칠 것을 예고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도랑에 처박혀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현장에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남편 징은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었고 임신 8개월의 아내 류는 조수석에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비통함이 가득한 분위기 속 그 깊숙한 곳에서 어두운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깊어가는 밤, 차가운 침묵을 가르다. 한밤중 싸늘한 겨울바람이 칭젠현의 좁은 도로를 휩쓸었다. 인적 없는 외딴기에 전조등이 부서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도랑에 반쯤 빠진 채 멈춰서 있었다. 차 안에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운전석의 남자는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었고 조수석의 여자는 차가운 유리에 기댄 채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임신으로 불룩해진 배는 그녀의 마지막 삶의 흔적처럼 보였다. 차체는 심하게 훼손되지 않았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마치 영혼이 찢겨나간 듯 처참했다. 경찰의 등장, 드러나는 의문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고 내부를 살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여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남성은 의식을 잃었지만 큰 부상 흔적은 없었다. 숙련된 경찰의 직감이 경고를 보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차량의 속도, 파손 정도, 그리고 부상 상태의 불균형이 너무나 기이했다. 비극을 감춘 정교한 연극.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지점으로 향하는 차량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도 속도라면 큰 구덩이나 도랑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차량 외부는 눈에 띄는 손상이 없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남편의 상태였다.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그가 오히려 부상이 경미하고 조수석에 앉은 임신 8개월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다. 차가운 현실의 단면. 차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경찰들은 침묵 속에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사고는 누군가에 의해 바람이 불어와 부서진 유리에 갇힌 류의 마지막 한숨을 쓸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겨울밤의 바람이 아니라 정의를 갈망하는 고통스러운 비명처럼 들렸다. 사한 징후들 사고 현장은 조용했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고 내부를 살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여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남성은 의식을 잃었지만 큰 부상 흔적은 없었다. 숙련된 경찰의 직감이 경고를 보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차량의 속도, 파손 정도, 그리고 부상 상태의 불균형이 너무나 기이했다. 첫 번째 의심. 불균형한 피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류의 시신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류는 눈을 감은 채 차가운 유리에 기대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목 주변에는 희미한 붉은 자국이 보였다.
단순한 사고라면 생기기 어려운 상처였다. 반면 남편 증은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였지만 그의 몸에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 차량이 도랑에 빠지면서 기울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나 고통의 흔적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두 번째 의심. 너무나 멀쩡한 차. 경찰들은 차량 외부를 면밀히 살폈다. 앞유리에는 금이 갔고 오른쪽 문짝이 약간 찌그러졌지만 전반적으로 차량은 놀라울 정도로 멀쩡했다. 충격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차량 하부 역시 심각한 파손이 없었다. 숙련된 교통사고 조사관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이 정도의 충격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마치 누군가 시속 20km 정도로 천천히 도랑에 차를 밀어 넣은 것처럼 보였다. 세 번째 의심. CCTV 속의 그림자.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사고 발생 직전 진이 운전하는 차량이 천천히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차량의 속도는 시속 50km를 넘지 않았다. 더 이상한 점은 사고 지점 50m 전방에는 분명히 깊은 구덩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전혀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덩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네 번째 의심. 숨기기 위해 일부러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류는 이 시간 동안 이미 살해된 것일까? 아니면 이 시간 동안의 끔찍한 실랑이 끝에 비극이 발생한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 모든 정황들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현장에 깔린 스산한 기운은 점차 공포로 변해갔다. 경찰관의 심장은 차가운 철창에 갇힌 것처럼 불안하게 뛰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충격적인 증언. 사고 후 며칠이 지나 유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의욕이 서려 있었다. 그는 딸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하며 그날 아침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을 털어놓았다. 첫 번째 지문. 가스 누출 사건.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류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아침 4시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스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새벽 4시, 류가 급하게 그의 방으로 뛰어와 "아빠, 가스가 새요" 라고 소리쳤다. 류의 아버지가 부엌으로 달려가자 매캐한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슈쉿 소리를 내며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메인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류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확인하는데 그렇게 튼튼하게 고정된 호스가 저절로 빠질 리가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놓은 겁니다. 이 증언은
경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교통사고와 가스 누출 사건이 단 반나절 만에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살해 음모였다. 두 번째 증언. 불화의 그림자. 류의 아버지는 깡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류와 빵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결혼 초부터 두 사람은 잦은 다툼과 불화에 시달렸고 여러 번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관계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그의 증언은 경찰에게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가정 불화와 외도가 얽힌 복잡한 살인사건으로 전환된 것이다. 세 번째 증언. 숨막히는 침묵. 류의 아버지는 딸이 갱의 잦은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류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기 싫어 대부분의 사실을 숨겼지만 가끔씩 눈물로 호소하며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딸이 죽기 전날 밤 갱이 전화를 걸어와서 당신 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저 부부싸움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류의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라도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류의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충분했다. 그날 새벽의 가스 누출 사건과 늦은 오후의 교통사고는 개인이 류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두 번의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개인을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적을 샅샅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전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추적. 아버지의 증언을 들은 후 경찰은 즉시 징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징이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디지털 발자국들이 겹겹이 쌓인 거짓말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실마리, 섬뜩한 검색 기록. 징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즉시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검색 기록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 징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했다. 임산부를 질식시키는 방법, 가스 중독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가스로 집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위장 시 주의할 점. 이러한 검색어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살인 계획의 증거였다. 징은 가스 누출 사건이 실패하자 두 번째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섬뜩하고 치밀한 살인 계획이 가득 차 있었다. 두 번째 실마리. GPS의 기록을 보여주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시간 동안 대체 뭘 한 거지? 한 경찰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들은 즉시 징의 차량이 지나간 경로의 CCTV를 모두 확보했다. 영상에는 징이 운전하는 차량이 한적한 도로를 계속해서 오가며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시간 동안 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류는 이 시간 동안 이미 살해된 것일까? 아니면 징이 류를 설득하거나 위협하며 실랑이를 벌인 끝에 비극이 벌어진 것일까? 세 번째 실마리. 숨겨진 메시지.
경찰은 진이의 위챗 메시지 기록도 조사했다. 류와 진이 대화 기록은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임신 이후의 기록은 끔찍할 정도로 차갑고 잔인했다. 징은 류에게 여러 차례 낙태를 종용했고 류가 거부할 때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와 같은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진이 장조라는 가명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류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 가짜 인물을 통해 류에게 새로운 행복을 찾아 이혼하라고 유혹했다. 이것은 류에게 외도의 누명을 씌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디지털 증거의 완성. 휴대전화는 징의 이중적인 삶과 잔인한 속내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가스 누출 사건과 교통사고는 모두 살인을 위한 시도였으며 그 과정에는 임신한 아내를 향한 징의 극심한 증오와 함께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 숨겨져 있었다. 모든 디지털 증거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 징은 아내의 임신을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겼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스와 차량을 이용한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는 이제 그의 삶을 파괴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차가운 디지털 기록들은 징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혼수 상태의 가면이 벗겨지다 징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 겉으로는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과 의료진의 예리한 눈은 그의 연극을 간파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은 징의 혼수 상태가 모두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의문. 흔들리는 가면. 병실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징은 침대에 누워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꺼풀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일반적인 혼수 상태 환자라면 나타나지 않는 불안 증상이었다. 그의 무의식적인 떨림은 마치 감춰진 죄의식과 두려움이 몸 밖으로 표출되는 것처럼 보였다. 한 간호사는 징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다가 징 소스라치게 놀랐다. 징의 손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어지며 그녀의 손을 밀어내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마치 잠재의식 속에서 외부의 접촉을 거부하려는 것처럼. 이 작은 행동은 그의 혼수 상태가 완전한 가짜임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두 번째 의문, 의사의 섬뜩한 진단. 베테랑 의사는 징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그는 징의 팔을 들어 올렸다가 힘을 빼자 팔이 부자연스럽게 뻣뻣해진 채로 툭 떨어졌다. 혼수 상태라면 팔의 근육이 이 정도로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의사는 계속해서 징의 몸을 살폈다. 뇌파 검사 결과는 혼수 상태가 아닌 얕은 잠에 빠진 사람의 뇌파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의사는 경찰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겉으로는 혼수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의 몸은 긴장되어 있고 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뜩한 진단은 경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징은 단순히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후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혼수 상태라는 가장 무서운 가면을 썼던 것이다. 세 번째 의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경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징의 침대 옆에 섰다. 징, 다 알고 있어. 네가 혼수 상태가 아니라는 걸. 한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징의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이 보였다. 네 아내 류는 죽었어. 태아도 살리지 못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류는 질식사했다. 경찰의 말은
징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고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징은 즉시 눈을 비비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기는 어디죠? 제 아내는요? 그는 자신이 방금 일어난 충격적인 혼수 상태 환자인 것처럼 연기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죄를 숨기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그대로 드러났다. 경찰이 류의 죽음에 대해 묻자 징은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다.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서 피하려다가 그 모습은 차라리 연극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징의 서툰 연기는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그의 혼수 상태는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숨막히는 침묵을 유지하려 했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국 깨졌고 그 안에서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드러난 죽음의 진실. 징의 연극이 끝난 후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바로 류의 부검 결과였다. 차가운 부검실에서 밝혀진 진실은 그 어떤 소름 끼치는 공포 영화보다 더 잔인했다. 류의 죽음은 교통사고가 아닌 징의 손에 의한 의도적인 살해였다. 첫 번째 충격, 부검 2의 섬뜩한 소견. 부검 2는 류의 시신을 면밀히 살핀 후 경찰에게 충격적인 소견을 전달했다. 사망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목에 있는 미세한 압박 흔적과 코와 입 주변에 있는 붉은 반점들은 누군가 손으로 질식시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폐에서는 미세한 출혈이 발견되었고 이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부검이의 차가운 목소리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유는 차량이 도랑에 빠지기 훨씬 전에 이미 살해된 것이다. 사고는 단지 시신을 숨기기 위한 교활한 위장술에 불과했다. 이 잔인한 진실은 징의 모든 거짓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두 번째 충격, 끔찍한 실랑이의 흔적. 류의 시신에서는 징과 몸싸움을 벌인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팔과 손목에는 누군가에게 강하게 잡혔던 멍자국이 있었고 손톱 밑에서는 미세한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다. 이 조직은 징의 DNA와 일치했다. 유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경찰은 류의 손목에 남은 멍자국을 보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유는 얼마나 큰 공포와 고통에 시달렸을까. 징은 태어날 아기와 함께 자신의 아내를 무참히 짓밟았던 것이다. 세 번째 충격, 징의 핏자국. 부검 보고서 외에도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징의 유죄를 명백하게 입증했다. 조수석 시트와 바닥에서는 징의 피가 묻은 미세한 천조각이 발견되었다. 이는 류의 아버지가 증언했던 징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던 가상의 인물과의 싸움에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유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경찰은 징의 거짓말을 하나씩 벗겨냈다. 자신을 공격한 트럭도 거짓말이었고 누군가에게 당한 상처도 거짓말이었다. 모든 것은 류를 살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네 번째 충격, 태아의 고통. 역시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었다. 류가 질식하는 동안 뱃속의 아기 역시 엄마와 함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징은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살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잔인한 범죄였다. 징은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모두 죽였고 그들의 죽음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었다. 징의 연기는 끝났다. 그의 거짓말은 차가운 두검실에서 낱낱이 해부되었고 끔찍한 진실이 빛을 보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그에 따른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었다. 처절한 대면, 모든 증거가 징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정말 모릅니다. 아내를 사랑했어요. 제 아내와 아이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경찰은 그의 연기를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의 무너지는 순간을 끌어내는 것뿐이었다. 첫 번째 시도. 논리적인 압박. 형사는 징에게 차갑게 증거들을 들이밀었다. 당신이 차 안에서 류와 몸싸움을 벌인 DNA 증거, 당신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섬뜩한 검색 기록,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칭젠현을 맴돈 GPS 기록. 이 모든 게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징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다. 그는 수년간 쌓아온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감지했지만 끝까지 저항하려 했다. 두 번째 시도. 감정적인 압박. 논리적인 증거가 통하지 않자 형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징의 눈앞에 류와 뱃속의 아기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 사진은 단순한 증거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부검대 위에 누워있는 류와 그 옆에 놓인 작은 아기 초음파 사진이었다. 이건 네 아내야. 네가 죽인 류야. 이건 네 아기야. 네가 죽인 네 아이야. 징의 시선은 사진에 고정되었다. 사진 속의 류는 생기 넘치던 모습이었다. 순간 그의 심장은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아팠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는 억눌린 울음을 토해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죽였어요. 내가 그녀를 죽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규가 아닌 처절한 속삭임이었다. 징은 흐느끼며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임신한 류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외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했다. 그는 류를 죽이기로 결심했고 가스 누출 사건이 실패하자 교통사고를 위장했다. 그는 류를 살해하기 위해 차 안에서 끔찍한 실랑이를 벌였고 류가 질식사하자 그녀의 시신을 조수석에 눕히고 사고를 위장했다. 징의 눈에서는 회한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눈물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다. 그는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무참히 짓밟았고 이제 그 끔찍한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졌고 그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불륜과 거짓의 가면, 징이 무너진 후 경찰은 그의 숨겨진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한 남자의 치밀하고 잔혹한 이중 생활을 낱낱이 드러냈다. 류와의 결혼 생활은 불행의 연속이었고 그 배경에는 징의 외도와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말이 숨어 있었다. 첫 번째 진실. 또 다른 여자. 징은 2017년 초부터 러어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를
남편과 아내라고 부를 정도로 깊은 관계였다. 경찰이 러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진과의 관계를 인정하며 그가 자신에게 아내와는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실은 진이 왜 그토록 이혼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류의 임신을 왜 그렇게 끔찍한 장애물로 여겼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류와 뱃속의 아기는 그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두 번째 진실. 장주라는 가상의 인물. 징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류에게 외도의 누명을 씌우기 위해 장주호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다른 휴대전화로 장주 행세를 하며 류에게 접근했다. 너의 남편 징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랑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이 섬뜩한 메시지들은 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징은 류가 이혼을 택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했다. 그의 계획은 류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장조를 만들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징은 더 대담한 연극을 준비했다. 2017년 11월 20일, 징은 직접 칼을 들고 자신의 코트를 찢고 손에 상처를 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아내의 온라인 애인이 집에 쳐들어와서 나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징은 이 자작극을 통해 류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만들고 이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는 류를 향한 증오와 배신감을 극적으로 연출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다. 네 번째 진실, 무너진 삶의 터전. 징은 이 모든 것을 단지 이혼을 위한 핑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류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부모님의 반대로 평화롭게 이혼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다. 그의 외도와 잔혹한 거짓말들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랄한 시도였다. 경찰은 징의 휴대전화에서 장조 계정이 징의 위챗 계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징의 모든 주장은 거짓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 류를 악인으로 만들었고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 징의 고백은 한 인간의 밑바닥까지 드러냈다. 사랑과 결혼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짓밟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의 잔혹함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거짓말 속에 갇힌 채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살인 계획의 완성. 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한 남자의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낱낱이 드러냈다. 류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었다. 그는 아빠가 될 생각에 행복하기는커녕 자신의 인생이 류에게 영원히 묶일 것이라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 절망감은 결국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시도, 새벽의 가스 누출. 2017년 12월 11일, 징은 류를 데리고 장인어른댁으로 향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류를 살해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그는 첫 번째 계획으로 가스 누출을 위장한 살인을 시도했다. 12월 13일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징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류의 아버지가 매일 확인하는 가스호스를 일부러 빼놓았다. 쉬쉬 소리를 내며 새어나오는 가스는 섬뜩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만약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온 가족이 가스 중독으로 서서히 죽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류가 잠에서 깨어 가스 냄새를 맡고 아버지에게 알렸다. 징은 류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자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계획이 실패하자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시도. 끔찍한 차량 속의 결말, 가스 누출 사건이 실패한 후 징은 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칭젠현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는 차 안에서 류와 일부러 심한 말다툼을 시작했다. 류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징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왜 내 계획을 망쳤어! 징은 류의 입과 코를 손으로 틀어막았다. 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임신으로 몸이 무거운 그녀는 징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뱃속의 아기는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듯했다. 유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다 이내 축 늘어졌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세 번째 시도. 완벽한 위장. 징은 유가 숨을 거두자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유의 시신을 조수석에 눕히고 이 시간 동안 칭쟁현 외곽을 맴돌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차 안의 증거들을 지우고 마치 류가 잠든 것처럼 보이도록 시신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차량을 도랑에 빠뜨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그는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연기했고 경찰의 눈을 속이려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마지막까지 치밀한 연극을 펼쳤다. 모든 것의 끝. 징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경찰의 손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졌다. 징의 고백은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 그는 류와 아기를 죽였고 그들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차가운 거짓말과 잔혹한 위장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고백은 한 인간의 밑바닥까지 보여주었고 그의 잔인함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내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고 이제 그 끔찍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순간이 다가왔다. 죄악의 대가. 2017년 12월 30일 모든 것이 끝났다. 징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체포되었다. 그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재현하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아름다운 거짓말로 포장될 수 없었고 오직 잔혹한 진실만이 남았다. 첫 번째 장면. 살인의 재현. 징은 수갑을 찬 채 사고 현장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는 몸을 떨었다. 그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올라탔다. 그는 유를 조수석에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어떤 후회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오직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실패했다는 사실에만 분노했다. 두 번째 장면. 법정의 심판. 증인 재판은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징의 잔혹함을 규탄했다. 징의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부정하려 했지만 모든 증거가 징의 유죄를 명백하게 입증했다. 검사는 징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했는지 설명했다. 피고인 징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임신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감추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에게 외도의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그의 범죄는 그 어떤 동정심도 허용할 수 없는 악랄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 장면. 사형 선고. 2020년 징은 재판에 참석했다. 법정의 분위기는 엄숙했고 모두가 판사의 판결을 기다렸다. 판사는 징의 유죄를 선고했고 그에게 고의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징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벌인 끔찍한 행동의 결과를 깨달은 것 같았다.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네 번째 장면. 마지막 밤. 징은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렸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고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의 마지막 밤, 그는 뉴와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징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경고였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고 결국 자신의 삶도 파괴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슬픔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